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그냥 생방송 하듯이 가볍게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첼시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포체티노가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포체티노의 오피셜이 왜 안 나오고 있을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 파브리치오 로마노 같은 경우에는 첼시는 포체티노 변호인들과 협상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포체티노가 개인 협상을 추진하고도 있지만 변호인들하고 엮이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PSG와의 위약금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6월달까지는 이제 그대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PSG와의 위약금, 아무래도 나겔스만을 거른 이유도 위약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위약금 문제 때문에 첼시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포체티노와 오피셜을 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즌을 구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 램파드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뭐 시즌 준비를 하겠다, 뭐 선수 훈련이라든지 일단은 스쿼드를 구성하는 데가 문제가 없습니다. 스쿼드 구성에 문제가 없고, 스쿼드의 인과 아웃,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지금 있는 램파드 감독과 얘기를 나눠본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6월 7월에 부임을 한다고 하고 잔류도 확정이 됐고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권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피셜을 나는 건 요번 주에서 다음 주, 아예 6월달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성급하게 오피셜이 안 난다고 해서 포체티노 딜이 빠그라지고 뭐 아예 뭐 듣도 보도 못한 감독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거의 성사 직전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거는 이제 사디오 마네거든요. 사디오 마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언에서,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르노이 자네와 마네가 폭행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이게 가속화가 되는 느낌인데요. 마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풋볼 런던의 기사를 보면 첼시는 이제 윙어 보강에 있어서 마네를 좀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의 바이언 상황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일단 투엘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대표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격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건 나겔스만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이제 레반도브스키가 이탈을 하고 이제 공격력이 좀 꺾인 게 있고 수비력 문제도 조금 드러나고는 있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파메카노가 너무 못했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좀 더 대두된 것 같은데, 특히 이 공격 쪽을 보자면 이제 마네의 부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 폭행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네가 워낙에 리버풀에 보여줬던 모습보다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마네의 이적설이 좀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마네가 부진하다 보니까 레반도브스키 다음에 이렇다 할 공격 보강은 마네밖에 없었는데, 그런 마네가 추포모팅보다도 영향력이 좀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이언 공격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네를 좀 더 처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네 나이도 있고, 나이 문제도 있고, 이제 뭐 폭행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이슈라고 하죠. 이슈 문제도 있고, 거기에 부진까지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첼시가 마네를 왜 사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1번은 많은 이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탈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지에우도 있을 수 있고요, 플리식도 있을 수 있고, 오도이도 이탈할 수 있고, 마운트도 이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공격수들 이탈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고된 바도 정말 많고, 그 예고된 자들도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PL에서 걸출했던 마네를 좀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포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디렉터로 올지도 모르는 폴 미첼도 마네를 발굴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첼시로 들어오는 포체티노도 공격수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명목 하에서 좀 영입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네를 판매한다면 바이언이 정말 엄청난 금액을 부를 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PL 경험도 있고, 베테랑들이 좀 이탈했을 때 좀 경험 있는 공격수 하나 들어오는 거, 예를 들어 플럼의 윌리안이 굉장히 도움이 되듯이 첼시의 마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공신력 있는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첼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냥 뭐 요런 기사 정도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피냐입니다. 하피냐는 좀 더 구체적이기는 해요. 이 메시 복귀 문제하고 얽혀가지고 첼시나 뉴캐슬로 이적할 수도 있다. 뉴캐슬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하피냐 이적설이 났을 때,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났을 때 노려왔던 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첼시 쪽을 보자면 일단 메시의 바르셀로나 복귀 추신이 자연스럽게 하피냐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피냐가 그대로 있고 메시 복귀나 이런 이슈가 없었다. 그렇더라도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나 뭐 재정 페어플레이룰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로 하피냐를 팔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메시라는 자원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피냐도 이제 첼시나 이제 뉴캐슬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시 복귀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처분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캐시에라든지 텐센이나 이런 자원들은 주급을 좀 내린다든지 아니면 좀 뭐 안수파티나 이런 자원들을 좀 정리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피냐는 이어서 볼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돈이 될 만한 자원이거든요. 하피냐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돈이 8천만 유로입니다. 8천만 유로면 1160억 정도거든요. 대략적으로 하나로 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뭐 FA로 들어온 자원들이나 나이가 좀 찬 자원들, 안수파티처럼 이렇게 행선지를 고르기 어려운 자원들은 500억을 넘기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피냐는 살때 가격도 있었겠지만 분명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뉴캐슬이나 첼시나 어느 정도 총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처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비 감독은 뭐 선수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뭐 처분해도 메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비가 하피냐보다 잘 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메시는 지금 PSG에서 적응을 못하지만 라리가에서는 분명히 잔뼈가 굵은 자원이기 때문에 요 하피냐를 처분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메시로 넘어간다면 뭐 그렇게 불만족할 것 같진 않아서 사비 감독 역시도 이 하피냐 처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제재를 걸거나 뭐 반발을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이마르인데요. 네이마르는 첼시가 아니더라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PSG의 공신력이 높은 프랑스 기자인 로잉탄지는 PSG가 네이마르 판매는 이제 열려있다. 이제 너무 안 팔린다. 주급도 높고 나이도 찼고 뭐 부상도 좀 이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 우이적 정 안되면 임대를 보내서 선택 옵션이나 완전 이적 옵션을 건 다음에 이적을 시키겠다. 그리고 네이마르 역시도 이적에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네이마르 입지가 너무 극단으로 몰려있습니다. 진짜 극단으로 몰려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PSG 팬들 그리고 PSG 내부와 네이마르의 입지 그리고 네이마르의 상황이 너무 몰려있습니다. 실제로 PSG 팬들 서포터즈들 일부가 네이마르 집 앞에서 시위도 하고 항의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극단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요. 게다가 네이마르가 이 선수들과의 불화 뭐 음바페하고도 뭐 이렇게 얽혀있는 게 있고 뭐 여러가지로 이 보드진하고도 얽혀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기사들이 네이마르가 올 시즌 들어서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특히 올 시즌 들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첼시가 거론되는 이유들이 간단하긴 합니다. 일단 주급이 정말 높습니다. 네이마르의 주급이 정말 높아서 여기서 한번 이제 살라고 하는 구단들이 걸러지거든요. 아무리 주급을 깎아도 한 3분의 1로 내리지 않으면 PL에서 최고 주급자가 되는 건 뭐 거의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걸러지고 일단 이제 나이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주급은 어찌어찌 감당을 하더라도 나이가 좀 많다라는 거 여기서 또 한번 걸러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걸러지는 게 이제 부상 이력이에요. 선수가 부상도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급도 높고 나이도 많고 부상도 많고 요런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PSG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더라도 네이마르가 판매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거론되는 게 이제 뉴캐슬이 있을 수 있고요. 첼시가 있을 수 있고요. 거의 뭐 요 정도입니다. 앞서 하피냐 얘기하듯이 총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그룹이기 때문에 뉴캐슬 아니면 첼시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첼시가 거론되는 건 빈살만 역시 마찬가지고 보엘리도 마찬가지인데 빈살만 입장에서는 이제 슈퍼스타들을 끌어모으려면 챔스를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확률이 높은 거죠. 나갈 확률이 높은데 챔스든 유로파든 유럽 대항전을 나간다 그러면 네이마르급의 오피셜은 하나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뉴캐슬이 다음 행보를 가져가는데 좀 편한데 보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첼시가 스폰서를 따고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더 좋은 클럽이 되려 그러면 슈퍼스타를 좀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아자르 이후로
이른바 아자르 이후로 첼시는 슈퍼스타라고 할 만한 자원들이 좀 부재하거든요. 젊고 유망한 자원들은 좀 있지만 정말 피에를 대표하거나 첼시를 대표할 만한 슈퍼스타가 정말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네이마르라는 네임밸류를 좀 얻으려 그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나 이슈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고 실력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일 입장에서 지난 여름 호날두를 추진했던 것처럼 네이마르를 좀 추진하지 않을까. 실제로 보엘리는 네이마르와 연결되는 이적설이 좀 있었거든요. 보엘리 사단이 이끌 때 네이마르 이적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돼서 좀 이렇게 첼시행이 대두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고 뭔가 아직 틀에 잡히지 않은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편집하기에는 이게 정말 신속하게 1시간에서 2시간 고생하면 신속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방식도 채택해서 여러분들한테 긴 내용 아니더라도 좀 알기 쉽고 이런 내용도 있다, 지금 첼시가 이런 내용으로 좀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